네, 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이번에 핵심 기본서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새로 준비했는데요. 개정판에 맞춰서 이 새로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오늘 다룰 내용. 첫 번째 강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NCS 고득점 전략, 그리고 PSAT와의 관련성, 그리고 강의 맛보기 핵심 개념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합격 후기 소개해 드리고 앞으로 진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 일단 신헌 하면 자료해석의 신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 뭐 학생들 후기에 보면 갓헌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개꿀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꿀, 그래서 신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이에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꿀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쭉 보시고요. 여기 관련 강좌에 보시면 실전 200제가 자매 도서예요. 그래서 두 권이 세트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해석으로 검색하면 제 교재가 쭉 1등부터 4등까지 깔려 있는데요. 이번 강의의 교재가 핵심 기본서. 근데 요거는 이제 구판이고요. 이제 개정판이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실전 200제가 있고요. 다음 PSET 자료해석 기본서가 있고, 이 PSET NCS 자료해석 연산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랑하려고 한번 넣어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의 나머지 경력들은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뭐 핵심적인 거 한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지금 현재 외대에서 행정학과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PSET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위포트 NCS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인적성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부산시청의 NCS 특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 예전에 EBS PSET 강의도 했었어요. 자, 저와 컨택하는 방법. 일단 질문 범위는 좀 좁혀서 해주세요. 네. 제가 쓴 책,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뭐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쓰지 않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방법이 없다. 이거는 신원 선생님밖에 없다. 그러면 뭐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소개해 드리고요. 카페에 오시면 우수회원 신청하시면 그 좋은 자료들 많이 있어요. PSET 기출이라든지 연산훈련 프린트라든지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그 다음 이메일 요거 있죠. 네, 이메일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10개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수문자자, 대정기, 조직. 그리고 위에 3개의 영역이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저게 3대 핵심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영역이 자원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는 3대 영역만 나오기도 하고 나머지 영역을 포함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아주 중요한 영역들인데 자료 해석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즉 자료 해석하면은 표, 그래프에 대한 해석 및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텍스트가 결합돼서 출제되기도 하죠. 자, 최근에 의사소통 능력에서도 실용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표, 그래프가 함께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을 잘 준비해 두시면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패스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NCS 고득점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일단 NCS 전반적인 유형에 대비하는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위포트에서 NCS 직업기초능력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수강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서도 있습니다. 위포트에서 나온. 자, 그리고 수리 자료 해석이 나는 취약하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PSET NCS 시리즈를 들으시면 되는데, 일단 이 강의, 즉 수리 자료 해석 핵심 기본서가 일단 기본 강의고요. 그 다음 심화 강의가 실전 200제 강의가 있습니다. 즉 실제 문제풀이하는 강의. 물론 핵심 기본서 안에도 엄선 80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더 많은 문제,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으시면 실전 200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CS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면 거의 다 풀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물론 시간의 압박은 느끼겠지만 그래도 다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요. 이제 어렵게 출제된다면, 근데 선생님 쉽게 출제되는지 어렵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그냥 드립다 푸지 마시고 쓱 한번 넘겨보는 거예요. 쓱 한번 간을 보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평소에 풀었던 것보다 꽤 어렵다. 기존의 기출보다 꽤 어렵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이제 이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90% 풀어서 90% 이상 정답률. 그럼 99, 81이니까 한 80% 정도, 81점 정도의 점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80% 정도로 푼다면 이제 거의 다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게 어려운 문제고 어떤 게 쉬운 문제인지, 어떤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게 적게 걸리는 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눈을 기르셔야 돼요. 자, 이 정도로 뭐 일반적인 가이드 드렸고요. 이제 기초 역량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능력. 요거는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수치 자료 자체도 읽는 건 독해라고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필요하신데, 이 모든 데이터, 모든 텍스트를 똑같이 읽으시면 안 돼요.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찾아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속독 능력. 속독 능력은 독해 능력하고 결국 연관이 되는 건데요. 그럼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강조를 하면서 읽어야 되냐, 강약 조절을 하실 때. 자, 수리 자료 해석 파트에서는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연도, 구체적인 연도, 그 다음 수치, 퍼센트 등, 그리고 주어, 수로, 등 비교급 표현, 이런 것들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띄워볼게요. 자, 지금 빠르게 읽어보시고요. 이 모든 내용을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기억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표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기억하고 올라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키워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연도 2010년 이후 이 기간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 중국 비중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지속적 증가, 이게 수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표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 체크해서 2010년부터 읽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중국을 찾으셔야 되고 쭉 읽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비중이 지속적 증가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배양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능력. 속독은 아무리 빨리 해도 어디 가서 읽어야 될지 헤매는 경우,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 그래프에 대한 구조, 그리고 이 자료가 갖고 있는 함정, 속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요 내용들은 또 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판단 순서. 이것도 어디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지 찾고 가서 읽어주고 판단 계산해주는 뭐 그런 과정이다. 이것도 계속 연습할 거니까 그 정도 가이드 드리고요. 자, 계산 능력이 또 필요하겠죠. 계산을 일단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항상 연구하고 훈련하셔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또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서 뭔가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수준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훈련을 제가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교재의 이제 강의 컨텐츠를 좀 볼게요. 차례를 보시면 일단 총 이론 파트는 6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9판하고 차이점은 9판 같은 경우는 5개 파트에 24개의 목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30개, 6개 파트에 30개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을 추가했고요. 뭐 OX 퀴즈도 보완하고 이론의 설명이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강을 했으니까 9판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챕터 1은요. 자료 해석 도표 분석, 도표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들 쭉 여기 하위 제목들 보시고요. 특히 뭐 표 이론, 차트 이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목 단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연산 능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칙 연산하는 거, 사칙 연산하기 전에 유효 숫자와 보수 개념부터 다룰 거고요. 그 다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루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스텝이죠. 기본 스텝 밟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응용 계산으로 갈 건데 응용 계산에서는 이제 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비율, 변화율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곱셈, 분수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비교하는 방법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사고를 전환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제 계산보다 빠른 방법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계산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생각을 바꿔서 상대비나 여사건, 역수를 이용하면 빨리 푸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 많이 물어보는 전체값, 전기값 이런 것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통계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통계 이론. 그래서 비율 자료, 지수 자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대표값, 분산도, 확률 등등등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 6이 이제 조금 심화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트 1, 2는 기초, 그 다음 3, 4는 기본, 이제 5, 6 정도가 이제 심화된 부분인데요. 자, 5는 응용술이에요.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 비례식, 도형 및 기하. 특히 이 파트는 P셋보다는 NCS나 인적성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P셋에서 출제된 문제 플러스 NCS에서 발췌한 문제들, 인적성에서 발췌한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농도, 속력 등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인적성에서 많이 묻는 그런 것들 나올 거고, 그 다음 각종 요금 계산, 그리고 수열 이런 것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트 6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파트인데요. 심화이론이에요. 심화이론. 그래서 기존에 통계 이론 쪽에 들어가 있던 가중평균을 빼왔어요. 왜? 이거는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 배워놓고 최종 정리하는 단계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변화율 응용 공식,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뒤로 넣었고요. 그 다음 빈출 공식이 이제 심화 공식까지 들어가가지고 보강이 됐고요. 그 다음 29, 30은 특수형 문제들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7은 엄선 80제예요. 엄선 80제. 그래서 80문제. 기존 책에서는 구판에서는 50문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문제를 빼고 40문제를 추가해서 80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난이도에 대비할 수 있는, 특히 NCS 인적성에 좀 더 적합한 문제들을 추가로 많이 투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한 구성 및 활용 방법을 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왜 NCS 대비에 P셋이 필요한가라는 부분, 그리고 고득점 전략,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쭉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실력 진단 테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력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가이드를 드립니다. 학습 가이드. 그래서 점수대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파트를 보시면 수리 자료에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NCS 빈출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빈출 이론을 집중 학습하고 이론을 배운 다음에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OX 퀴즈를 통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엄선 80제를 통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엄선 80제는 단순히 해설만 제시된 게 아니고요. 핵심 포인트를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사 문제가 등장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학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문제들, NCS에 최적화된 문제를 뽑아서 핵심 포인트를 제시했다. 이게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NCS에 적중한 P셋 문제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00% 자료가 동일한 경우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 교재 구판에 수록되어 있던, 그리고 지금도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LH공사, 즉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똑같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신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5년 건보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자료가 동일하고 선지가 동일한 구조. 근데 이 문제는 실제 이제 P셋 기출에서는 자료 해석 영역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료 해석 영역에 나왔던 게 여기 문제 해결 능력에 NCS에서 출제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해석을 그 수리 안에 좁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그리고 표 그래프 해석 플러스 계산이 들어가 있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자료 해석 나왔던 문제가 문제 해결 능력에 건보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자료가 동일한 문제고요. 자, 그래서 보통 NCS 문제는 P셋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거나 거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그 P셋 문제의 지문들을 조금 쉽게 가공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P셋 문제를 두세 개의 NCS 문제로 쪼개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셋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맛보기 이론 강의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나올 내용들은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요. 교재 본 강의에서 또 다룰 내용들이니까 여기서는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만 잡고 갈게요. 제가 그 자료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피셋 강의를 시작한 게 20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피셋 강사계의 어떻게 보면 시조새? 뭐 그런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창기 때는 뭐 자료 해석 이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의 도서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피셋이 있었으니까 일본 도서, 그 다음 미국에 있는 뭐 GRE 시험, 뭐 LSAT 시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재를 이제 이론을 완성시켜 나갔고, 제가 스스로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르치다 보면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완해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제 컨텐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강조를 할게요. 신헌 무슨 공식, 신헌 무슨 공식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더라도 적어도 이건 신헌 선생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효 숫자부터 좀 볼게요. 유효 숫자라는 말은 이 지문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숫자의 자릿수다. 그러니까 유효한 자릿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아래 표에 대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 인구에서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다. 자, 지금 판단해 보세요. 자, 자릿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쫄지 마시고 20%를 판단하는 데는 이 자릿수를 다 이용할 필요가 없고요. 자, 앞에서 두세 자리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대졸자 기준에서 두 자리 잡으시고요. 전체 인구는 한 자리 더 많으니까 세 자리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자리, 세 자리 나오는 거는 대졸자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대졸자에서 여기 두 자리 보자. 23. 그럼 여기 세 자리 봅니다. 124. 조금 불안하시면 한 자리 뒤에를 살짝 보세요. 여기가 6이 있으니까 얘는 반올림을 해주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23을 기준으로 보시나 24를 기준으로 보시나 결과는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보시려면 반올림 해준다. 그래서 두 자리를 보는 경우에는 반올림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안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6이니까 이거를 23.5라고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0.5로 표시하는 경우는 그 다음 자릿수가 4에서 6 사이일 때는 이게 우리 2단계 반올림으로 하면은 0부터 4까지는 없어지는 거고 5부터는 올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 5, 6 같은 경우는 좀 오차가 커져요. 4 같은 경우는 좀 아깝잖아. 그냥 없애기에는. 그 다음 5, 6은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얘들은 크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건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반올림. 그래서 절충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3단계 반올림은 4에서 6은 특별하게 이렇게 5로 써주자. 0.5로 써주자.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가이드를 드렸고요. 어떤 거를 이용하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일단 두 자리 반올림을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24분의 24가 20% 넘는가 안 넘는가를 생각할 때 일단 124의 10%를 생각해 보세요. 10%를 생각하시면 소수점을 앞으로 한 자리만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12.4야. 그럼 12.4가 10%인데 이거를 두 배를 하면 24.8이야. 그러면 여기 24는 24.8보다 작은 수잖아요. 따라서 20%가 안 되겠죠. 그래서 X.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20%라는 거는 분수로 쓰면 어떻게 되죠? 5분의 1이 되죠. 5분의 1. 그죠? 5분의 1. 또는 100분의 20. 그럼 제시된 수치 구조랑 비슷하게 가볼게요. 120분의 24. 이것도 5분의 1이죠. 분자를 1로 봤을 때 분모가 5배니까. 자, 5배를 하는 방법도 제가 이제 강의 때 또 자꾸 말씀드릴 텐데, 5배를 한다는 거는 절반하고 10배를 하든지 10배하고 절반 내시면 돼요. 그럼 24를 봤을 때 절반은 12잖아요. 10배 하면 120이야. 그게 5배가 되는 거예요. 절반에 10배. 그게 결국 5배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다 같은 수다는 거 잡아내시면 124분의 24는 120분의 24보다 작은 수가 돼요. 왜? 분자가 같은데 분모가 커졌으니까. 분모하고 분수의 결과는 반대로 갑니다. 얘 분모가 올라가면 분수의 결과는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20%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유효 숫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자, 이제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을 빨리 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은 제가 이렇게 흑토자 모양으로 또는 탑형, 탑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도에 가면은 배다수학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이제 크로스 곱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곱셈법을 응용해가지고 자릿수 배치는 제가 이제 그걸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이 1번 계산이 실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든 뭐 이렇게 중학교 때든 계산하실 때 항상 여기를 마지막에 계산했거든요. 근데 자료 해석에서 계산 방식은 이제 앞으로 큰 자리를 먼저 결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자리끼리 곱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대략적인 수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어서 실제 계산이 필요 없는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7 곱하기 35가 600보다 크다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간단하잖아요. 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여기 앞에 27 곱하기 35인데 20 곱하기 30만 생각해도 600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곱해도 6이 나오니까 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앞자리부터 곱셈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세팅된 걸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화살표 1이 이 공식이, 이 방법이에요.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를, 자, 가운데를 쫙 나눠가지고 2, 6, 12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 8, 4, 32 이렇게 썼습니다. 즉 좌우 대칭 구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산할 걸 제일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하실 때는 요 라인에 맞춰서 숫자를 쓰니까 얘가 앞으로 한 칸 더 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한 칸 뒤로 뺐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자릿수에 대한 고민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크로스 곱셈인데요. 자, 크로스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3번, 요게 4번. 자, 그러면 2, 4, 8. 그 다음 8, 6, 48. 그래서 두 줄로 썼어요. 08, 48. 그런데 연산 속도가 있으신 분이라면 그 결과만 한 방에 써도 돼요. 그래서 56을 한 방에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쓰고 32 쓰고 56 써가지고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792라는 게 바로 도출이 되죠. 그래서 좌우 대칭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자릿수 고민을 줄였다라는 게 이 계산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살짝 또 변형을 해볼게요. 자, 공짜 모양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 윗부분에 이렇게 탑의 머리 부분을 날려버리고 알맹이 부분만 쓴 건데요.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 74 곱하기 75도 아까처럼 쓰면 한 번 더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77, 49 쓰고, 45, 20 씁니다. 그 다음에 X자로 곱셈을 해요. 그럼 75, 35, 74, 28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7이 한 번씩 들어갔죠? 즉 7, 5하고 7, 4야. 그럼 7을 묶어놓고 9만 곱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7을 묶어놓고 이거 두 개 더한 9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3. 그래서 연산 속도가 있는 분이면 바로 여기다 63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덧셈 해주시면 55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아까 봤던 모양하고 같아지겠죠. 이제 테두리를 그려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74 곱하기 75를 내가 써야 돼. 근데 실전에서는 이걸 쓸 시간도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좀 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냥 74 곱하기 75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74가 이쪽에 있고 뭐 75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표의 위치를 봤더니. 근데 그걸 곱해줘야 되니까 바로 앞자리끼리 먼저 곱합니다. 77, 49. 그 다음 뒷자리끼리 곱해요. 45, 20. 그러고 나서 가운데를 딱 갈라요. 자, 그 다음에 안쪽의 끼리의 곱셈, 바깥쪽 끼리의 곱셈 결과를 두 줄로 써도 되고 합산해서 한 줄로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63을 한 줄로 써버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더해도 똑같죠, 결과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훨씬 빠르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곱셈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또 강의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비율 변화율 파트인데요. 비율 변화율 계산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비율 계산을 나눗셈으로 그동안 하셨던 분 이제 바꾸셔야 돼요. 비율 계산은 나눗셈으로 하지 마시고 곱셈으로 전환해서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곱셈으로 전환한다. 자, 어떻게 전환하냐면 기준수, 즉 분모에 들어간 수의 10%, 1%, 0.1% 등을 잡아요. 그래서 분자를 쓱 보고 야, 얘는 10%가 몇 개 가서 곱해지면 비슷해지는구나. 이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가 몇 개 또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또는 몇 개 정도 빠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계산을 끝내시면 돼요. 근데 딱 봤더니 10%도 안 돼, 얘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1% 잡아가지고 1%가 몇 개 정도 들어가주면 분자가 완성되는가. 즉, 곱셈 논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근데 1%도 안 돼. 그러면 이제 0.1% 잡아가지고 몇 개 들어가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논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러면 바로 연습 들어가 볼게요. 자, 80분의 26. 80분의 26. 자, 10% 빨리 잡아보세요. 8이죠, 8. 그러면 8, 3, 24. 일단 30%는 들어가고 2가 남죠, 2가. 26은 24 플러스 2니까 얘는 24하고 2의 합이니까. 그럼 24에는 30%가 들어가고요. 2에는 몇 %가 들어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80의 1%를 빨리 잡으시면 0.8이죠. 0.8. 그러면 0.8이 2개면 1.6이고 3개면 2.4니까 그 중간 2.5%가 되겠구나. 그러면 합산하시면 되겠죠? 32.5%. 자, 그런데 이 2.5% 판단하는 것도 센스가 있는 분은 10%가 8이니까 2는 8대2면 몇 대 몇이에요? 8대2면 4대1이죠. 4대1. 그러니까 10%의 4분의 1이다라는 걸 잡아내시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2.5%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80분의 26을 분모를 100으로 놓고 분자가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100분의 x라고 놓으면 그게 x%하고 같은 개념이 되니까. 자, 그러면 80에서 100으로 갈 때는 20이 증가됐습니다. 즉 80을 기준으로 4분의 1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26을 기준으로 4분의 1만큼 증가된 값이 x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같은 분수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분자 배율, 분모 배율 또는 증가율 또는 감소율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 x분의 y라는 분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 분자 분모를 2배를 하면 2x분의 2y 결국 이거 같잖아요. 그죠? 같은 거야. 또는 10%씩 증가시켰다. 여기서 그러면 1.1y, 1.1x 분자 분모에 똑같은 비율로 증가시켜도 같은 분수가 됩니다. 어차피 약분돼서 지워질 거니까. 그렇죠? 뭐 숫자로 비율을 하자면 4분의 1이 있는데 분자 분모를 2배 하면 8분의 2 결국 같은 분수잖아요. 그러면 얘를 분모를 100으로 놓으면 얼마죠? 100분의 25가 되잖아요. 즉 100분의 25는 25%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뒀을 때 분자의 값이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여기다 그대로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26의 4분의 1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26의 4분의 1은 절반하고 다시 절반하시면 되겠죠. 그럼 26의 절반 13, 다시 절반 6.5. 그럼 6.5만큼 증가시켜라 이거. 6.5만큼 증가시켜. 따라서 x가 32.5가 되겠죠. 따라오셨어요? 예. 자, 아직은 괜찮아요. 다 못 따라오셔도 어차피 또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2번, 3번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채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만 불러드릴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물론 교재에 있는데, 자, 요거는 약 39%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0.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진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분자 분모가 이제 굉장히 가까운 수를 봤을 때는 이런 논리를 생각하세요. 우리 반에는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을 해가지고 그냥 남탕이야, 뭐 여탕이야 이런 표현 괜찮나요? 아무튼 여자가 굉장히 많거나 남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구조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441명이 남자야, 그죠? 그러면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 계산해가지고
100에서 빼버리면 되겠구나. 즉 남자 비율 더하기 여자 비율 하면 100이 될 거니까. 논리가 쉽죠? 자, 그래서 분자 분모가 굉장히 가까울 때는요, 이 분자와 분모의 차이값을 옆에다 살짝 적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450에서 9가 차지하는 비율. 자, 그럼 1% 잡습니다. 두 자리 땡겨. 4.5야. 곱하기 2 하면 9죠? 따라서 2%다. 얘가 2%야.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 가로는 98%가 되겠죠? 둘이 합쳐서 100%를 만드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얘들은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답만 불러드릴게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시 교재 105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해설을 보시든지 본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아까도 강조했었죠. 80분의 26 할 때 제가 100분의 얼마 이걸로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바꿔치면 비율 값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분자의 값이 퍼센트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바꿔라. 그 과정을 분자에도 똑같이 해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50분의 4. 이건 너무 쉽다. 100분의 8. 그러니까 8%가 되고요. 자, 2번은 생략하고요. 3번 정도 보겠습니다. 3번. 12.5분의 3. 12.5니까 몇 배를 해야 100이 되죠? 2배를 하면 25. 또 2배를 하면 50. 또 2배를 하면 100. 몇 배죠,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2. 8배죠. 8배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8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24가 되겠죠. 즉, 24%가 되겠습니다. 자, 변화율의 공식은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준양분의 변화된 양. 그럼 두 가지 공식이 있겠죠. 변화량이라는 건 델타 T인데 T2 마이너스 T1이다. 이걸 꼭 잡아 놓으시고요. 공식은 그래서 기본 공식이 1번 공식이 있고요. 2번 공식이 있는데 2번 공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쪼개고 요렇게 쪼개면 T1분의 T2 그 다음 마이너스 T1분의 T1이니까 마이너스 1. 그죠? 자, 우리 분수식 요거 같은 거잖아요. 요거 같은 거야,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에다가 배율이라고 적으세요. 배율. 그래서 암기합니다. 이제 변화율을 계산할 때 배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율에다가 1 빼고 100을 곱하면 돼요. 즉 몇 배 됐는가 계산해가지고 1 빼고 100 곱하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배율을 이용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숫자가 조금 변했어요. 그러면은 1번 공식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숫자가 엄청 변했어. 엄청 커지거나 엄청 줄었거나 이런 상태라면 배율 이용한 공식이 더 좋습니다. 더 빨라요. 실전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가이드만 드리고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본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조금 변한 거랑 많이 변한 거랑 구별해 보세요. 지금 1, 2, 3, 4 중에 숫자가 조금 변한 거는 1번, 그 다음 3번 이 두 개예요. 그 다음 숫자가 많이 변한 거 2번은 엄청 커졌고요. 그 다음 4번은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1, 2, 1, 2라고 썼는데 저기 1은 아까 변화율 공식 여기에 첫 번째 공식 이거를 1번 공식 그 다음 요거를 2번 공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저 공식들을 활용해서 구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변화량 계산해서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요. 제가 2번, 4번만 소개해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라고요? 몇 배 됐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45에서 270이면 일단 한 방에 6배라는 게 계산이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70은 뭐의 배수예요? 뭐의 배수? 그냥 뭐 93, 27이니까 90의 배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5의 2배가 90이잖아. 그럼 2배의 3배구나. 즉 6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곱하기 6이니까 아까 T1분의 T2 그 부분에 6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1 빼고 100을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500%가 나오고 500% 증가 또는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율을 먼저 구한다. 기억하시고 4번도 가보겠습니다. 4번은 왕창 줄었어요. 처음에 5,400 있었는데 이제 1,080밖에 안 남아서 엄청 쪼그라들었어요. 이랬을 때는 남은 값의 비율, 즉
T1분의 T2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버리세요. T1분의 T2. 그럼 5400에서 1080은 20%죠. 20%.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어요? 아까 계속 했죠. 자, 일단 숫자 구조에서 공이 공통이니까요. 증가율, 감소율 계산할 때는 일단 최대한 숫자를 약분해 놓고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0 떼버릴게요. 0 떼버리고 540에 10%가 54죠. 그런데 108이니까 10%의 2배야. 그러니까 20%가 되겠죠. 즉 10에서 2로 간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 10에서 2로 간 거랑. 그럼 10을 기준으로 2는 20%죠? 지금 현재 20%밖에 안 남은 상태야. 그럼 얼마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80%가 없어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감소율하고 남은 비율은 더하면 100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80%가 없어졌어.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80%. 또는 80% 감소.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자세한 이론은 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곱셈 비교에 대한 이야기 또 짚고 가야 되는데요. 곱셈을 계산을 직접 안 하고 비교하는 방법. 첫 번째는 각각 큰 수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 곱하기 17하고 18 곱하기 19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이렇게 보면 커졌고 이렇게 보면 커졌으니까 얘가 큰 수가 되죠. 각각 큰 수끼리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큰 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는 커졌는데 하나는 줄어 있어. 그러면은 일단 약분이 가능한가를 보세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고, 그런데 약분이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때는 증가율을 봅니다. 증가율. 서로 상대방 쪽으로 가는 증가율이 어느 쪽이 큰가를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자, 351, 309, 50. 일단 증가율 계산 전에 약분도 가능하죠. 자, 50을 기준으로 300이 6배야. 그럼 51을 기준으로 309는 6배가 넘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51의 6배가 306이니까 따라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50하고 300이 6배다라는 거를 이제 못 발견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제 증가율을 보는 거야. 자, 300에서 309로 가는 증가율은 3%죠. 300에서 9만큼 커졌으니까 1% 3의 3배만큼 커진 거예요. 그 다음 50에서 51로 가는 거는 증가율이 2%죠. 50에서 1만큼 커졌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50분의 1은 100분의 얼마? 100분의 2, 그러니까 2%. 그러면 300분의 9는 100분의 얼마? 3. 따라서 3%. 정리되셨죠? 또는 50의 1%는 0.5니까 그 2배가 1이잖아요. 그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처리할 거는 이제 증가율이 큰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보세요. 이 방향이죠. 따라서 그 방향대로 큰 수가 결정이 돼버려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한번 설명해. 치환을. 자, 얘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3%가 커졌으니까 1.03x. 그렇죠? 선생님 3% 커지면 왜 1.03x가 되죠? x에서 1.03x가 그거는 나중에 변화율을 배율로 바꾸는 방법 또 자세하게 다룰 텐데 논리는 간단해요. 이 변화율이 x%면 배율로 바꾸면 1 플러스 100분의 x예요. 100분의 x. 1 플러스 100분의 x. 그래서 소수점을 두 자리를 앞으로 당겨. 100으로 나눠야 되니까 두 개 당기고 2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y라고 놓습니다. y라고 놓으면 얘는 2% 커진 수니까 1.02y가 되겠죠. 이거 비교하는 거네? 그러면 xy 지워놓고 보니까 1.02, 1.03만 남죠? 그쵸? 따라서 오른쪽이 큰 수야. 결국 증가율이 크면 배율도 크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분하고 남아있는 수가 크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 얘는 그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실제 강의 때는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분수 비교 테크닉 정리해 볼게요. 굉장히 이 내용은 실은 이것만 해도 뭐 1시간이 뭐야 거의 3시간을 강의해도 부족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팁을 드리는 지금 시간이니까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고요. 실제 본 강의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곱셈을 확인할 때는 곱셈 비교를 할 때는 뭐부터 확인하라고 했었죠? 각각 큰 수 구조를 확인하라고 했죠. 그럼 분수끼리 비교할 때는 자대모소 구조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분자는 큰데 분모는 작은지.
자대모소. 제가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사자성어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 봤어요. 자대모소. 분자 크고 분모 작아.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쓱 보니까 분자를 일단 쳐다보세요. 분자를 쳐다보니까 얘가 크죠? 얘가 큰데 혹시 분모 작은가? 오, 땡큐. 끝. 자대모소야. 끝이에요. 즉 분수의 이미지는 분자는 빵의 개수, 분모는 사람 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 수는 적으면서 빵은 많아야지. 즉 빵은 많으면서 사람 수는 적어야지 1인당 먹을 수 있는 빵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인당 빵을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대모소는 반드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대모소 반드시 확인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한쪽이 분자도 크고 분모도 큰 경우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시간은 솔직히 좀 부족하니까 그냥 간단간단 말씀드리면요. 일단 숫자가 간단하잖아요. 그럼 곱셈으로 돌려서 판단하세요. 어떻게? 자, 요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분자 쪽으로 분모를 던져준다. 그러니까 이미지는 요런 방향, 쓱 넘겨주는 거예요. 11이 7로 붙어서 곱해지면 77, 8, 9, 72. 따라서 앞에가 크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차이법. 이거는 신원용병법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붙였는데, 용병이라는 거를 쓰는 건데, 용병이라는 게 뭐냐면 분자 분모의 증가된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증가수를 가지고.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 따로 준비했거든요. 그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증가율을 보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증가율을 보는 게. 분자 증가율이 크냐 분모 증가율이 크냐 요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는 분수가 있어요. 근데 분자가 3배가 됐어. 3배가 됐어. 그럼 6이 되겠죠? 근데 분모는 2배가 됐어. 그럼 6이 되겠죠? 그럼 분자 배율이 분모 배율보다 크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수가? 자증대상. 분자 증가율 크면 상승한다라는 말을 4글자로 줄인 거예요. 자증대상. 꼭 암기하세요. 자증대상. 분자 증가율 크면 상승. 반면에 분모 증가율 크면 모증대하. 하락한다. 분모 증가율 크면 하락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숫자를 워낙 쉽게 써놨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크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이거를 문자로 쓰면 x분의 y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자는 10% 커졌어요. 1.1y야. 근데 분모는 20% 커졌어. 1.2x.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게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부등호가. 자, 1.2분의 1.1만 보시면 돼요. 분모 쪽이 크니까 1보다 작은 수야. 따라서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분모 증가율은 20%, 분자 증가율은 10% 이런 구조일 때는 분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증대상, 모증대하.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은 이거 다 풀리긴 해요. 다 풀리긴 한데, 그래도 여사건, 상대비, 역수 같은 테크닉을 알고 있으면,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목차에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발상의 전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훈련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테크닉들이에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 파트에서 이건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 분수를 한번 보세요. 120분의 75, 140분의 90. 어느 게 큰 수인가? 자, 자증대상, 모증대하 가지고 판단해 볼게요. 자, 분자에서는 증가율이 얼마죠? 75, 90. 75, 90. 이거 따로따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가율이 어디가 크지? 75에서 90이면 15가 커졌어요. 그럼 75를 기준으로 15는 20%가 되죠. 7.5가 10%니까 2배 하면 20%인 15가 만들어져. 또는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75분의 15는 분자 분모를 2배를 해보면 150분의 30이고요. 다시 100분의 20하고 쌤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구나. 자, 그런데 120에서 140 간 거는 어때요? 20%가 안 되죠. 120에 10%가 12니까 24 커져야지 20% 증가한 건데 20밖에 안 커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20이 커졌지만 증가율로 보면 20%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20%인 거고 딱.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죠? 자증대상, 분자 증가율이 크니까 상승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자, 나중에 제가 이것도 암기시킬 건데 120에서 20이 커지면 분수로는요. 약분하면 6분의 1이 증가율이죠. 6분의 1. 그럼 6분의 1은 얼마죠? 6분의 1. 요거는 외워두세요. 16.7%. 그래서 이 증가율을 정확히 계산하면 16.7%가 됩니다. 3분의 1이 33.3%니까 그 절반 친 거예요. 다시 6분의 1은. 자, 그러면 자증대상, 모증대하가 어떤 논리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쭉쭉쭉 풀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 자, 이 경우에는 증가율로 봐도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에 여사건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사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사건은 아까 제가 어떨 때 한번 언급했었죠? 한번 나왔었는데 한번 언제? 아까 분자 분모가 굉장히 가까울 때 비율 계산하기 할 때 제가 남탕 여탕 뭐 비율을 했잖아요. 남자가 굉장히 많아. 그럼 여자 비율을 계산해서 100에서 빼버리면 남자 비율 된다. 이 논리였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120명, A반, B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20명에서 115명이 남자이고 여기 B반은 170명에서 160명이 남자야. 그러면 어느 반의 남자 비율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 비율이 작은 쪽이 남자 비율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비율로 돌려서 생각합시다. 자, 숫자를 좀, 색깔을 좀 바꿔서 가독성을 높여보겠습니다. 여기가 5가 되고요. 여기가 10이 되죠.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큰 수입니까? 자, 여기서 다시 자증대상 모증대야 들어가 봅니다. 5에서 10은 2배인데 120에서 170은 2배가 안 돼. 그러면 자증대상 이 방향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가. 그런데 주의하실 게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무슨 비율? 여자 비율이었어요. 여자 비율. 그러니까 남자 비율, 원래 숫자들의 비교는 앞쪽이 크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반대로 가야 되겠죠. 부등호가. 자,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것도 발상의 전환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뭐가 좀 패턴이 보이나요? 패턴이? 여기 같은 거, 여기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숫자가. 그죠? 그러면 얘들을 A, B, A라고 놓으면 이런 패턴이에요. A 더하기 B분의 A야. A 더하기 B분의 A. 그럼 결론은 얘는 B분의 A로 판단해도 돼요. B분의 A하고 순서가 일치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은 이거를 합산하고 있지 마시고 B분의 A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80분의 75, 91분의 81 이것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A가 남자, B가 여자야. 그럼 남자, 여자 합산한 값에서 A,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두 반에서 이제 비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자에 비해서 남자의 비율이 높은 반이 결국 전체에서 남자 비율도 높겠죠. 자, 요거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어차피 또 나중에 상대비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자, 그 논리로 푼 겁니다. 그럼 80분의 75, 91분의 81 이제 증가율을 봅니다. 75에서 81로 가는 거 6이 커졌어. 10% 안 넘어요. 80에서 91로 가는 거 11이 커졌어. 10% 넘어요. 그럼 분모 증가율이 크니까 모증대하 감소가 되겠죠? 모증대하. 이해되셨어요? 물론 자증대상 모증대하를 조금 더 빨리 적용하는 훈련을 제가 실제 분수비교 가서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자증대상 모증대하까지만 기억하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기억하면 힘드니까. 자, 자증대상 모증대하. 자, 그 다음 마지막 역수를 활용하기. 이 역수를 활용하는 거는 분자의 수치가 굉장히 쉬운 구조예요. 80, 90. 굉장히 깔끔해. 근데 분모는 상대적으로 97, 106 지저분해요. 그럼 분자가 깔끔해? 그러면 분자 분모를 뒤집어가지고 비교하면 쉽겠죠.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비교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뒤집어주면 될 거죠. 다시. 그죠? 즉 80분의 97하고 90분의 106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80분의 97은 자 97이라는 게 80 더하기 17이니까 그 80을 기준으로 17은 20%가 살짝 넘죠. 80의 20%가 16이니까 따라서 얘는 1.2가 넘는 수인데 그거에 반해서 90분의 106은 90 더하기 16이니까 1.2가 안 되는 수예요. 따라서 여기가 큰 수야. 앞에가 큰 수야. 그럼 얘는 다시 역수니까 분자 분모를 뒤집어 놨으니까 뒤에가 큰 수가 되겠죠. 뒤에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역수로 굳이 판단 안 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증가율로 판단하기. 자, 80에서 90 가는 거는요. 80에서 10이 커졌어. 그러면 이거 이제 아까 센스가 있는 분이라고 한번 나왔거든요. 제가 12.5 하면서 나왔어요. 12.5%가 8분의 1이다. 즉 12.5% 정확하게는 증가한 건데 그거까지는 몰라도 일단 10%보단 크다는 건 아시겠죠? 10%보단 커. 그런데 97에서 106은 어때요? 9밖에 안 커졌어. 9. 9가 커졌으니까 10%보다 적게 커졌어요. 역시 결론은 요걸 이용하면 자증대상. 그래서 상승.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자증대상 모증대하는 이 숫자가 커진 방향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숫자가 커지고 있으면 왼쪽으로 읽으면서 분자 증가율, 분모 증가율을 비교하는 그런 구조로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수 비교 꿀팁 정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100% 소화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OT 영상 계속 반복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는 교재를 그 해당 파트 분수 비교 정리랑 여사건 상대비 역수 파트 발상의 전환 파트를 좀 미리 예습을 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 분수 비교 중에서 제가 용병법은 지금 설명 안 했었죠. 이제 그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용병법. 자, 용병법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넘기기도 좀 귀찮아요. 숫자가 지저분해. 그러면 증가율을 계산할까? 물론 증가율로 판단해도 돼요. 19에서 23은 4가 커졌으니까 20% 넘어. 근데 57에서 67은 10이 증가했으니까 20% 안 넘어. 그러면 자증대상. 그래서 오른쪽이 커. 이렇게 아까 논리 그대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증가율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증가율 계산이 어렵다. 물론 계산이라기보다는 판단이거든요. 어느 쪽이 클까만 생각하면 돼요. 분자 쪽이 클까, 분모 쪽이 클까. 그래서 특정 기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통 한 10% 기준에서 생각해 보고, 둘 다 10% 넘은 것 같으면 20% 정도에서 생각해 보고, 둘 다 10%안 되는 것 같으면 5% 정도에서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해서 분자 증가율과 분모 증가율을 가르는 경계선만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지금 어려워요. 어차피 나중에 증가율, 변화율 자세하게 또 다룰 거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모른다 치고 이제 간단합니다. 논리는 증가수를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증가수를 한 번씩 써요. 그래서 57분의 19가 있고 67분의 23이 있는데 증가된 양을 보면 4와 10이죠. 각각. 그래서 숫자 구성이 크네. 이쪽에 있죠? 숫자 구성이 크니까 그냥 뭐 있어 보여? 돈 많아 보이네? 부자. 다음 숫자 구성이 작어. 좀 불쌍한데? 빈자. 이렇게 제가 이제 닉네임을 넣었고요. 그러면 얘는 용병이라고 닉네임을 부여했어요. 왜 용병이라고 부여했을까요? 누구 편일까요? 용병은. 있는 놈이 용병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가 돈이 있으니까 용병을 산 거야. 그러니까 용병하고 부자는 한 팀이에요. 원팀이에요. 원팀. 그러면 빈자하고 용병 사이에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용병은 부자한테 그냥 보고만 하면 돼.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용병이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부자가 이긴 거고 제가 졌어요. 그러면 부자가 진 거예요. 즉 빈자가 이긴 거예요. 자, 그 논리 간단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요것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빈자하고 용병을 비교하는데 57분의 19, 10분의 4 어느 게 커요? 선생님 저는 이것도 계산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자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57분의 19는 19의 3배가 57이죠. 선생님 그걸 어떻게 빨리 계산해요? 자, 7, 8, 9로 끝나는 애들은 그 위에 0을 붙이는 간단한 수에서 차가 많은 수로 쪼개주시면 돼요. 즉 19는 20에서 1이 빠진 수예요. 거기에 3배를 하면 60에서 3을 뺀 거랑 같아요. 즉 60-3이야. 따라서 57이야. 그래서 19하고 57을 보는 순간 얘는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이걸 잡아내시면 참 쉽고요. 그럼 10분의 4는 40%고 3분의 1은 33.3%니까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가. 이렇게. 그죠? 근데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저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숫자 간단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크로스해서 넘겨서 곱해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용병하고 빈자를 어쨌든 결론을 내줘야 게임이 끝나는데 얘들이 지금 모르겠어. 그러면 그 안에서 어쨌든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용병 분모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빈자 분모를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이 넘어가서 19에 곱해주면 190인데 57이 넘어가서 4에 곱해지면 이건 계산 안 해도 50보다 큰 수의 4배니까 20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른쪽이 크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증대상, 모증대 갖고 또 결판 내볼까요? 자, 4에서 19로 가는 배수가 커요? 10에서 57로 가는 배수가 커요? 그거 생각해 봅시다. 4, 5, 20이니까 여기서는 5배가 안 되네. 그죠? 근데 10에 5배가 50이니까 이거 50쯤은 5배가 넘죠. 그럼 분모의 증가율이 커요. 분모의 증가율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증대하. 그쪽으로 하락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작은 수가 되고 얘가 큰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다시 한번 슬라이드 가볼게요. 자, 교차 곱셈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이 증가율을 비교하는 거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마지막 단계. 이제 용병 너는 고생했어. 집에 가.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남아있고 용병은 집에 간 상태.
이렇게 해서 부자가 이겼다라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자, 용병은 부자 편이다. 꼭 기억하세요. 용병은 부자 편이다. 가끔 용병하고 부자를 싸움을 시키는 분이 있어요. 용병까지는 잘 써놓고 까먹은 거예요. 빈자랑 싸워야 된다, 부자랑 싸워야 된다. 까먹어가지고 용병하고 부자를 싸움을 시켜. 그럼 그 배신자가 돼. 얘가 배신자, 나쁜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까지 제가 조금 원래 과격한 그 비속어를 잘 안 쓰는데 좀 이미지를 좀 강하게 얘는 기억시키기 위해서 좀 썼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 파트 강의는 이 정도 맛보기 하고요. 끝내겠습니다. 자, 합격 후기 빠르게 쭉쭉쭉 넘기면서 볼게요. 자, 제가 이 카톡을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멘트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취직이란 걸 했답니다. 드디어, finally. 드디어 취직이란 걸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행복감, 해피한 그 느낌이 확 전해지죠. 그래서 국민연금 입사하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뻤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움이 많이 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왜 여기다 붙여놨겠어요? 제 강의가 도움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코레일 합격하신 분도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 여기도 이런 이야기는 있네요. 예, 참 기초도 다니고 스킬도 익히면서 시간은 부족했지만 잘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실전에 가면 시간 부족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래도 최대한 문제 선별 잘해서 정답률 높여서 합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한전에 합격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한국전력기술 합격하신 분, 자, 이회독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이론 파트 한 번만 보고 나는 다 알았어, 다 안 것 같지만 실은 익숙하게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걸 꼭 문제 풀 때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론은 따로 배우고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자기 스타일대로 풀어버리면 제 이론 강의가, 테크닉 강의가 아무런 도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노력이 약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비몽사몽간에 풀더라도 그냥 슥슥슥 나올 수 있게 아까 했던 이야기들 있죠. 곱셈으로 돌리고 자증대상 모증대하 용병 쓰고 이런 것들이 그냥 탁탁 나올 수 있으면 그 단계까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셋에서 검증된 강의 효과 이런 점수 상승들 사례들 있었고요.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포트 수강 후기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믿고 듣네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자, 본 강의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일단 진단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가이드를 꼭 참고해서 그 가이드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참고하시고 무조건 저는 거기 가이드에 보면 이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빨리 이론편 훅 보고 실전 문제 엄선 80제 보고 실전 문제 풀으라고 했지만 저는 꼭 강조하는 게 이론은 그래도 2번 이상 보셔야 돼요. 실력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걸로 확실히 만들고 가시면 더 빨리 시간을 줄여서 다른 영역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론은 적어도 2번, 그 다음에 3번, 많이 볼수록 좋아요. 적어도 2, 3회독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엄선 80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엄선 80제 푸실 때는 핵심 포인트를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조건 뭐 그 해설을 바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핵심 포인트에서 그 가이드를 줬으니까 본인 스스로 해설을 한다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쓴다는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예습을 한 후에 수업을 들으세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이 범주가 다양하시니까 본인들의 기본기가 다양하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중간쯤 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생각하고 또는 중간보다 약간 못하는 분,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해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물론 과거 강의, 그러니까 이전 강의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이 시험에 임박해갖고 단기간에 정리하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좀 핵심 포인트 위주로 빨리빨리 정리하는 좀 강좌 수도 짧고 분량도 짧은 강의 위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조금 더 상세한 해설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조금 길어지고 강좌 수도 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100% 모든 분들을 다 이해시키 드리기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들은 했던 거를 내가 안 했던 과정들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서 좀 채워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특별히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습도 반드시 해주세요. 까먹기 전에 복습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외우라고 한 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거 각각 퍼센트로 얼마니? 아까 나왔던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6분의 1은 아까 나왔었고요. 그다음 8분의 1도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그리고 11분의 1도 아까 언급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분수들의 퍼센트 값 같은 거 제가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자리수 빨리 읽기. 1, 1000, 100만, 10억, 조. 그 컴마의 위치를 가지고 빨리빨리 읽는 거 이런 거 외우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한 건 꼭 외워주시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정지시켜 놓고요. 사고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선생님이 이 맥락에서 제가 너무 상세하게 하다 보면 진도를 못 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분수 비교할 때 자, 분자 증가율은 10%가 넘고 분모 증가율은 10%가 안 되니까 자증대 상 증가했죠?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처음에는 상세하게 어떻게 10% 기준 잡아갖고 판단하는지 설명하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특히 이제 실전 문제 풀 때는 거기서 그거 다 계산하고 있으면 즉 계산 과정을 다 제가 필기하고 있으면 그 한 문제만 풀어도 10분씩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말로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끊어놓고 아, 이 맥락에서 지금 선생님은 빨리 계산해서 넘겼지만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꼭 표시를 해 두시고요. 2, 3회독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처음 볼 때는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두 번, 세 번 볼 때는 한번 끝까지 정주행 한 다음에 보시면 이미 많은 이론들을 안 상태에서 다시 보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를 빨리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복할수록 이해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각종 연산 테크닉 중에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마해라. 예를 들어서 아까 분수비교 테크닉을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여러 가지를 시험장 가서 막 탁 비교 분석해갖고 자, 이걸 판단하는 데는 자, 다다다다다 7번째 방법이 제일 좋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예를 들어서 자증대상 모증대야. 이거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증가율로 지금 보려고 했더니 좀 비슷해갖고 좀 감이 안 와. 그러면 빨리 전환하는 거예요. 용병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자, 가장 잘 쓸 수 있는 무기 하나와 비상용 무기 하나. 이 정도 2개 정도는 확실하게 훈련을 하시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딱 그게 떠올라가지고 가장 빠른 게 여사건이네라고 보이면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본인한테 편한 방법들을 집중 연마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알고 있는 것과 실전에서 활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셨을 때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해요. 이해해. 물론 강의 들으시면서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마치 이제 자기는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강의 한번 쓱 돌렸으니까 이제 나는 끝. 그래가지고 문제도 별로 안 풀어보고 이제 시험장 가요. 그럼 머릿속에는 다 배웠어, 이거. 뭐 자증대상 모증대야 배웠고 뭐 가중평균 이야기할 때 무게와 거리의 비가 반대한다. 가중치와 가중평균과 떨어진 거리는 반비례한다. 이런 거 다 배웠지만 이거를 알고는 있는데 바로 써먹지 못하는 단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반복 적용을 해 주셔야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이 정도로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강의 진도. 강의 진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화면 보시면 되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OT 강의는 항상 마음은 한 30분만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OT도 굉장히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 그래도 대부분 빠짐없이 전달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론 파트에서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으니까 OT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본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을 약속하고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수리 자료 해석에서 실망하지 않는
자신 있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